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70점 정도 점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점 맞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전과로 100점 맞아가지고 1등 하시면요. 최소한 요즘은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1등 하면 100만 원 주든가요. 상금 같은 거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을 준다든가 대통령이 훈장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겨우 해봤자 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1등 정도 했다고 이제 축하하고 상장 하나 주고 1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되는 게 바로 부동산학 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할 때는 어차피 60점 이상만 맞으면 여러분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은 좀 쉽다라고 민법이 좀 보기보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70점 정도. 저 욕심내면 80점 정도 문제가 맞으면 되는데 70점 정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시험 문제는 28문제를 맞으면 됩니다. 40문제 28문제니까 맨 문제 12문제 자체는 고난도 문제는 포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합격에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거 7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낫지. 그거 그냥 일생을 내 평생을 투자해가지고 1등할 필요는 없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점 정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 공부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가정생활이라든가 다른 과목들 형평성에서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70점 정도 맞으려면 너무 고난도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학개론 공부할 때요, 여러분 교과서 내용 가운데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건 70점 정도 맞을 때 필요한 부분만 내가 학습하니까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문제가 나와도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점 정도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강의한다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은 4단계 학습 방법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학개론은 무슨 과목이다? 이해하는 과목이니까요. 그래서 1단계는 기본서를 가지고 기초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 내가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강의하지 않은 부분은 잊어먹어도 돼요. 그건 어디에 포함되니까? 포기해야 될 12문제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기초이론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그 각각의 강론들, 이론 간의 상호관계, 소위 체계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부동산학개론 구성에 설명드리는데, 부동산학개론을 공부를 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되냐면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한 게 이런 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 학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반드시 이해되면 요약을 해서 강론 상관의 관계를 체계를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을 다 습득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시험 문제로 써봐요. 여러분들 이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를 구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각 분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문제집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기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부동산학개론은 5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50분에 40문제 굉장히 쉽지, 이렇게 푸는 거 쉽지 그러는데 여러분 막상 시험 문제 풀다 보면 40문제 50분에 못 푸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50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제로는 30분 안에 4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나머지 10분은 답안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시험지에다 체크한 정답들 답안지에 넘기고 하는 그다음에 고민하는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분 안에 40문제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모의고사 학습입니다. 시간 이내 합격점을 획득하는 이런 목표로 4단계 공부를 하는데요. 반드시 2단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문제집 100날 봐봤자 소용없고요. 문제집 100날 봐봤자, 모의고사 100날 해봤자 문제집에서 문제 풀 능력을 안 가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 학습을 반드시 단계를 따져서 하고, 그래서 모든 학원이라든가 부동산학개론과 관련된
모든 공인중개사 과정들은 이런 4단계를 반드시 따집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조심할 거, 다른 과목과 틀리게 부동산학개론은요, 모든 이 각각의 단계 학습은 뭐를 중심으로 한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서 보다가 모르겠으면 기본서 다시 한번 보고요. 문제집 보다가 모르겠으면 기본서 다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기본서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험 끝날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를 때마다 기본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항상 기본서를 꽂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동영상 먼저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기본서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몇 점? 70점 정도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요, 제 강의를 들으세요. 동영상을 공부하고 동영상에서 설명한 기본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몇 번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초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는데 3회 학습은 기초이론들 한 2번 정도 봅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쭉 하니 진도 빼는데 중점적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들을 때는 모르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2번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약서 학습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이 3회 정도 학습이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딱 듣고 내가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자기가 은행을 다니거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없이 계속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는 3회 이상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요, 미안하지만 4번, 5번 공부를 하셔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산 문제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 계산 문제 꽤 양이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 포기하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접할 때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습 수준을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요 정도 계산 문제는 나 포기해. 이 정도 계산 문제는 내가 풀어. 라는 것을 이 기준 설정하지 못하면 공인중개 부동산학개론 시험 절대 못 보니까 보통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3회독 내지 5회독 정도 하면요. 거의 절반 정도 계산 문제는 다 풉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은 계산 문제 내가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었습니다만, 부동산학개론이 워낙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처음 공부하시는 뿐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1회독 정도 끝나면, 소위, 이론서를 한번 다 끝나고, 동영상 과정이 한번 끝나면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한 번씩, 이론서 한 번씩 볼 때마다, 제가 설명한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이 좀 더 확실하게 정립될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뭔 소린가 기억이 안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부동산학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